34번의 내용 정리 한번 볼까요? 소셜미디어에서의 관심은 주로 평범한 명성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평범한 명성이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이것은 엘리트 명성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흔히 요즘 많이 하는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요. 엘리트 명성을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엘리트 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연예인들, 즉 아이돌들이 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는 거 아니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엘리트 명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엘리트 명성이 아니라 보면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실상 이렇게 자기들을 팔로우해주는 사람들 또는 구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는 거잖아요. 자기 컨텐츠로.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평범한 명성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The reconstruction of fame.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는요. 명성이라는 것을 재구성하는데 ordinary celebrity i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서 평범한 유명인들이 명성을 재구성하더라.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더라. 이게 주제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인 반면에. Social media attention, 소셜미디어의 관심은 potentially, 잠재적으로 an instrument, 도구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To achieve end. 이때의 end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의 end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의어는 goal이라든지 purpose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Like elite celebrity. 엘리트 명성과 같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반면에 야 얘들아 반면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Some content creators 몇몇의 콘텐츠 제작자들은요 desire 원합니다. ordinary fame. ordinary도 역시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어휘추론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예의 반이어는 뭐가 있어? extra가 붙죠. 그래서 몇몇의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은 평범한 명성을 원합니다. As a social end in itself. in itself는 그 자체로라는 뜻이라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사회적 목적 그 자체로서 평범한 명성을 원합니다. 이때의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회적 목적은 사교적인 목적인 것으로 봐도 돼요. 사교적이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팔로워나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거. 알겠죠? not이 지금 unlikely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게 요렇게 우리는 해석할 거예요. 다르지 않게. Reality television stars,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들과 다르지 않게 끊고 social media celebrities들은 소셜미디어 유명인들은 are often criticized for 밑줄 쫙 수동태고요. 전치사 for를 씁니다. 무엇이라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습니다. 이때 not은 뒤에 나오는 동명사의 부정이죠. 전치사 for 때문에 having이라는 동명사 나왔습니다. For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하고 끊으세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기술과 재능이 없어요. associated with는 과거 분사로 뒤에서 앞에 나오는 skills와 talents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이 associated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형광펜 하나 갈게요. not having도 하나 같이 칠까요? 무엇과 관련된 기술이나 재능이냐면 associated with traditional elite celebrity. 아하, 전통적인 엘리트 명성. 그게 뭐라고 했지? 연기나
아니면 가창력 같은 그런 엘리트 명성, 전통적인 엘리트 명성과 연관된 기술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곽튜브가 뭐 노래를 잘해서 뜬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니까 어떤 분의 댓글이 저는 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에 이제 곽튜브님이 조금 유튜브에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 그지? 누군가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자기가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은 좀 격하긴 했어. 별거 아닌 걸로 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도 깎아내려진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런 관점을 사실상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곽튜브 논란을 떠나서 그런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저희 개로 유튜버 되겠다고 개 유튜버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 집 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막 올리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단 거야. 뭐라고 달았냐면은, 우리 집 개가 좀 싸가지가 없는 개긴 했어.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예민한데 말티즈들 다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 집 개가 양말을 물고 도망가서 내가 그 양말을 다시 뺏으려고 하면 우리 집 개가 막 으앙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 근데 댓글에 구구집 자식인지 버릇없다, 뭐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구구집은 누구 집 자식인지의 오타였어.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 집 개를 구구집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개 유튜브도 몇 번 찍다 보니까 컨텐츠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야외 몇 번 찍어, 집에서 몇 번 찍어 하니까 더 이상 찍을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멸망했지. 아무튼 이 평범한 명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비판은 하이라이트, 강조합니다.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단어도 어휘 추론으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세요. 이러한 비판은 강조합니다.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을 강조하냐면요,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face가 동사죠. 직면한다는 거야. 어디에? Real barriers, 실질적인 장벽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대시 앞에 선행사 the fact를 가지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절을 데리고 오니까 동격의 접속사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실질적인 장벽 뒤를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crossing over 형광펜. 전치사 to 뒤에 뭐가 나왔어? 동명사 나왔어,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뭐로 많이 착각한다? 투부정사로 to를 착각해서 to cross over 이라고 많이 착각한다. 조심하세요. 실질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무엇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장벽이었냐면 crossing over to the sphere of elite celebrity. 엘리트 명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장벽에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요, 진짜 재능이 있어갖고 막 그걸 살리는 게 아니라 일상 콘텐츠들 찍다 보면 엘리트 명성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However, 자, 연결어 중요하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however이 위치가 딱 좋아요. 중간이에요. 위에 하나, 둘, 세 문장, 그리고 자기 밑에 하나, 둘, 세 문장 두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however이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면 땡큐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고, 어떻게 풀면 돼? 제가 방금 힌트 드렸잖아. however의 위치, 위에 몇 문장? 세 문장. 아래 몇 문장? 세 문장. 그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그런 꼼수라도 좀 써서 맞추세요. 한 3.2점 정도의 배점으로 나올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however이 지금 딱 중간에 예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또한 놓칩니다. The point, 어떤 포인트냐면 이때도 동격의 대시 쓰였어요. 평범한 명성의 현상이 재구성한다는 것을요. 무엇을?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결국 평범한 명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치? 평범한 명성이 엘리트 명성보다 후져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명성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명성의 의미를 재정의하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유명인들은요, 밑줄 상징이 되어지죠. 무엇으로? By the metaphor of the star. 스타라는 은유로 상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symbolized에 등장한 과거 분사가 characterized 이렇게 또 병렬이 돼요. 그리고 신비롭고 and hierarchical distance, 계층적인 거리로 특징이 지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연예인들 생각하면 엘리트 셀러브리티잖아. 연예인들은 좀 어때? 신비주의야. 여러분들이 오빠에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돌 오빠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성한빈, 그 다음에 송윤석? 뭐지? 어떤 오빠였지? 송윤석이요. 유석? 은석. 맞아. 은석 오빠. 그러니까 그런 오빠들이 신비로우니까 우리가 그런 오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자기 블로그 찍는답시고 똥 싸는 거, 코 파는 거,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면 우리 매력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거, 그 좀 계층적인 거리. 우리는 일반인이고 그 사람들은 뭐 공인, 스타야 이런 식의 거리로 특징이 지어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Associated with naturalized qualities. 타고난이라는 naturalized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타고난. 그냥 natural이라고도 쓰고 inherent, inborn, 타고난이란 단어죠. 타고난 그런 자질의 재능과 계층에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란 형광펜으로 PP 1, 2, 3 이렇게 형광펜을 해놓을 거예요. 자, 반면에 요거 지금 대조이론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도 또 출제하실 수 있냐면 우리 아까 전에 however 연결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The ordinary celebrity 앞에 어떤 대조의 연결사들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on the contrary, by contrast,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같은 이런 대조의 연결어를 넣으셔서 변형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유명인들은요. 관심을 끕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냥 정기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구독자, 팔로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Achieving ordinary fame as a social media celebrity 하고 여기 is라는 동사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achieving이 동명사 주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소셜미디어 유명인으로서 평범한 명성을 얻는 것은 is like doing well at a game. 게임을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like 전치사라서 동명사 doing 온 거예요. 왜냐면 because in this sphere, 이 영역에서 fame is nothing more nor less. 이 표현은요. 이렇게 분홍 형광펜을 제가 좀 쳤는데 nothing more nor less than 이라는 이 부분을 좀 잘 외워놓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On attention scales. 관심 척도에 있어서요. 이 관심 척도에 대해서 컴마가 동격으로 설명을 해줘요. 관심 척도라는 걸 좀 더 말하면 The metrics of subscribers. 아하, 이때의 matrix는 파란색으로 갈게. 측정 기준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구독자와 팔로워와 좋아요와
클릭 수의 측정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독자, 팔로워, 좋아요 그리고 클릭 수는 built into 내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내장이 된 구독자, 팔로워, 좋아요, 클릭의 측정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왜 게임 영역이랑 비교하냐면요. 게임에서 레벨이 높은 거랑 다를 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35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글에서 해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글입니다. 특히 우리 희재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결석한 서연이와 현정이에게도 특히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서연이와 현정이는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35번 옆에다가 다람쥐를 그리세요. 다음 시간에 다람쥐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쌤이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애들이 영상 안 듣고 멈춘 다음에 필기만 옮기거든. 벼락 공부는 최고의 학습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단기 기억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을 위해 자기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귀한 수업 시간 중에 절반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험에. 알겠죠? 제발 단기 기억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됩니다. Easy cramming the best. 벼락 공부가 최고라고? No, long-term memory needs a self-test. 장기 기억은 자기 테스트가 필요해. 요거는 좀 빨리 가볼게요. Why do we have the illusion? 왜 우리는 착각을 할까요?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Cramming for an exam. 시험을 위한 벼락치기가 is the best learning strategy.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는 착각을 하는 걸까요? 동격이죠. Because we are unable이다 얘들아. unable도 어휘 추론에 나오기 너무 좋은데 왜냐면 able이라는 반의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뭐 할 수 없어요? differentiate 구별할 수 없어요. between the various sections of our memory 우리 기억의 다양한 구획들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Immediately after reading our textbook or our class note까지 가시고 after ing 그냥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보세요. 우리의 교과서나 수업 노트를 읽은 직후에는 information is fully present in our mind. 우리 머릿속에 정보가 완전히 들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present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별표 3개 다시고 전국적으로요, 여러분. 내신 어휘 추론 문제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단어가 present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present는 absent라는 아주 좋은 반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하는, 부재하는. It sits in our conscious working memory in an active form. 그것은요, 우리의 의식적인 작업 기억에 어떤 형태로? 활동적인 형태로 자리합니다. 좀 능동적인 활동을 우리가 active라고 하고 좀 소극적인 활동 형태를 passive라고 하죠. 그리고 활동하지 않는 형태를 inac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 추론으로 조심하세요. We feel, 우리는 느껴요. as if 밑줄, as though로 바꿔 쓸 수 있고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죠. 지금 가정법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because it is present in our short-term storage space 하고 2개 끊을까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우리의 단기 저장 공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단기 구획은 자, 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네요. has nothing to do with.
has nothing to do with 하면 무엇과 관련이 없다입니다. 자, 근데 이때 요 nothing 있죠. nothing이랑 반이어가 뭐냐면 something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어휘 추론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되어져 있으면 틀립니다. 이건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 단기 구획은 장기 기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장기 기억이라는 건 we will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need 뒤에 목적어가 없네? 아, 그러면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so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며칠 뒤에 똑같은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장기 기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과 같지 않아요. After a few seconds or minutes, 몇 초 또는 몇 분 후에 작업 기억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disappearing 이라는 이 단어는 자동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start 뒤에 나왔기 때문에 to disappear로 나와도 가능합니다.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끊고 and after a few days, 며칠 후에 the effect, 그 영향은요 becomes enormous, 엄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enormous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유의어 누구? huge, fast, tremendous, immense, massive. 요 정도로 잘 쓰이죠? 이러한 유의어들을 가지고 반이어는요, 여러분, tiny, trivial.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35번은. 그 영향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 다음 unless야.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과 똑같죠. 만약에 당신의 지식을 다시 테스트하지 않으면 메모리는, 기억은 사라집니다. vanish. 역시 자동사로 쓰였어요. 사라집니다. disappear과 같은 단어죠. To get information into long-term memory. 정보를 장기 기억에 넣고 싶다면, 넣으려면 가주어 it, to study 진주어, to 이하가 중요합니다. To study the material. 아하, 이 study가 지금 동사 원형 to 부정사로 1번 한번 써보세요. 자료를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 rather than spend all your time studying. 요거는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해서 제가 spend 자리랑 studying 자리를 형광펜을 칠 거예요. 우리가 rather than이 크게 두 가지 뜻 정도로 나뉘어요. 얘가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자기 뒤에 동사 원형을 가져오고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기 뒤에 동명사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전치사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뭐 하기보다는으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맞네? 그런데 spend의 특징이 뭐야? spend 때문에 spend, 시간, 목적어, 그 다음에 동명사 studying이 온 거죠. spend 때문에 studying이 온 거죠. 즉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에만 쓰는 것보다는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외운답시고 계속 이걸 붙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백지 테스트를 하면서 틀린 부분이 뭔지, 못 외워진 부분이 뭔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맞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지금은 틀리는 것들이 뭔가에 집중해서 그 틀리는 걸 다시 외우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 시험에서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단어를 예를 들어 단어 30개 중에
25개를 맞아. 나 25개 맞았어. 잘했네? 아니요. 틀린 5개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더 공부해줘야 돼요. 이제는. 36번은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인데 현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도 2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타고난 본능 또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현대 문화가 작동하는 걸까? 아니면 관찰에 의한 모방으로 작동하는 걸까? 정답은 제가 별표를 쳐놓은 관찰에 의한 모방으로 현대 문화가 작동한다에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타고난 본능 시행착오에 국한 X라고 이렇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타고난 본능 시행착오에 국한되지 않고 작동을 하는 것이고 관찰에 의한 모방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다. 자, 그래서 주제 한번 보면 Observational Learning, 관찰학습, The Hidden Force, 숨겨진 힘입니다. 무엇 뒤로, 무엇 이면에 Behind Human Development and Modern Culture, 인간의 발달과 현대 문화 이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발달 그리고 현대 문화의 발달 이거를 같이 비교하면서 배울 거예요.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 거울 뉴런의 발견은 얘가 지금 주어져. 그래서 단수동사가 나왔습니다. Has profoundly changed. 완전히 바꾸어 놓았대요. The way. 방식을.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관계부사 where 같은 게 생략되어 있겠지만 where이래 미안. 관계부사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We think of a fundamental human capacity.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우리가 learning by observation. 자, 요 컴마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관찰에 의한 학습, 그게 곧 뭐야?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 그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As children, 어린이일 때요. We learn a lot by observing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우리는요, 많이 배워요. 뭐 함으로써? by ing 그리고 what은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의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많이 배워요. Newborns in the first week of life. 이제 갓 태어난 첫 주의 신생아들은, 갓난아기들은 have an inborn tendency, 선천적인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고 이렇게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죠. To stick out their tongue. 그들의 혀를 뭐 하는 거야? 내미는 거야. 내밀다. 뭐 하면 if their parents stick out theirs. 만약에 그들의 부모가 자기 혀를 내밀면 일주일 된 신생아들이 자기의 혀를 빼꼼 내민대요. Such imitation is not perfect. 그러한 모방은 완벽한 모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you may not see the tongue stick out 끊고 당신은요 혀가 내밀어지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see 지각동사잖아. 그래서 tongue이 목적어고요. stick out이라는 목적격 보아왔습니다. 당신은 혀가 내밀어지는 걸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아기가 혀를 내미는 걸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기가 혀를 내민다. 능동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기가 혀를 내미는 거 능동으로 본 거예요. 능동. each time은 whenever. 뭐 할 때마다? You stick yours out at your newborn. 당신의 혀를 신생아를 향해 내밀 때마다 아이가 혀를 빼꼼빼꼼 내미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stick과 out 사이에 yours라고 어쨌든 대명사 목적어는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stick out yours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나 if you do it many times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 번 한다면 the tongue will come out more often 아기들의 혀가 점점 더 자주 나올 것인데요. 뭐보다 that if you do something different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을 할 때보다 아기의 혀가 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두는 혀를 내밀다에 대한 대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stick out your tongue. 그냥 제가 T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쓸게요. 아기들은 babble, 옹알이를 하고요. And later start to imitate the sounds. 그리고 나중에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their parents produce. 그들의 부모가 만들어낸 소리죠. produce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the sounds와 their parents produc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Later still, 이후에도 여전히 끊고 they play with vacuum cleaners and hammers 끊고 in imitation of their parents. 자신들의 부모를 흉내내서 진공청소기와 망치를 가지고 놉니다. Our modern cultures.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글이 아까 전에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요 위쪽까지는 전부 다 뭐야? 인간의 발달에 대한 얘기였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현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리의 현대 문화는 그런데 어떤 문화냐면요. in부터 school까지 컴마 괄호치면 can work가 동사입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 다시 말해서 어떤 문화냐. in which 형광펜 치시고 관계부사 where로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을 만들고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현대 문화들은 can work,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Only because 뭐 때문에 we are not restricted to 우리가 국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떠한 행동에 이 행동은 we are born with or learn by trial and error 이 행동은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행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행동이고요. 또는 배우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with 뒤에 목적어 없고 learn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the behavior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행동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영역을 유전자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응애가 아니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상은 밝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겠죠. 그치?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우주선 만들고 학교 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요인인데 어떻게 학습이 되냐?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이 글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We can learn a lot. 우리는요. 뭐 하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By simply watch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즉 모방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기 쌤 여기서는 learn by trial and error 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우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언어도요. 우리 안에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DNA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또는 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완전히 선천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후천적으로만 이러한 문화를 학습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얘기. 알겠죠? 결국 정답은 뭐야? 모방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37번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와 말하는 목소리가 다르다. 말하는 목소리는 뼈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실제로 저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잖아요. 진짜 어색해요. 어색해. 예전에 한때 쌤 꿈이 성우인 적이 있었어요. 성우. 공모전에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녹음을 했어.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딱 첫 피드백이 뭐였냐면 오글거린다였어. 바로 그냥 꿈 박살났어.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성우가 됐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그 친구 덕분에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자, Why does your voice sound different in recording? 왜 당신의 목소리가 녹음에서는 다르게 들릴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밑줄 치시고 현재 완료 수동인데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당신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까? 뭐 하고서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당신의 음성 녹음을 듣고서요. You might have thought. 얘는 좀 중요한데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잖아. 이때의 might가 must나 should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뜻이 달라져서요.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What? 뭐뭐처럼 들리는가? 내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들리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Maybe your accent is more pronounced. 만약 어쩌면 당신의 억양이 좀 더 두드러진 이란 뜻이거든요. 강조된. 더 두드러지고 강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디에서는 in the recording, 녹음에서는요.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또는 당신의 목소리가 is higher,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뭐보다? It seems to your own ears, 당신의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것보다요. This is of course, 이것은 당연히 꽤나 흔한 경험입니다. 어휘 추론 조심, 반이어 uncommon이죠. The explanation is actually fairly simple. 이 설명은 사실 꽤 간단해요. There are two pathways.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로를 through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시나 which를 먼저 쓰고 문장 맨 마지막에 through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법적으로 맞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through which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hrough 살려 무엇을 통해서 which가 받고 있는 선행사 누구예요? to pathway. 그러면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한다. 이렇게 가면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요. One is the root. 다시 한번 나옵니다. through which. 하나는 경로인데 어떤 경로냐면 We perceive most external sounds.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예요. 그 외부의 소리는 like waves, 파동이죠. 그런데 이 파동은 travel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이동을 하는 건데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외이, 중이, 내의를 통하는 그런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동처럼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because our vocal cords vibrate. 우리의 성대가 진동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죠. Vibrations are conducted. conduct 하면 수행하다, 시행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글에서는 전달하다 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convey, deliver. 진동이요. 뼈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R과 병렬이에요. Stimulate our inner ears directly. 우리의 뇌를 직접 자극하죠. Lower frequencies are emphasized. 수동태 along this pathway. 낮은 주파수가 이 경로를 따라서 두드러집니다.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make가 뭐야? 사역이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어요. 그것이 너의 목소리를 더 깊고 풍부하게 들게 하는 거죠. 당신 자신에게. 뭐보다 it may sound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것보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예, 그 다음 마지막 38번 갈 건데 38번은 좀 어려워서 별표를 하나 칠게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요.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완전히 문과충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은 몰라요. 저 때는 여러분들처럼 통합 과목으로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문과는 철저히 문과 과목만 하면 됐어. 수학도 수원만 했어. 과탐 안 했어. 사탐만 했어. 그래서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이라는 이 개념이 저도 되게 낯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개념이 낯설까봐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이라는 유사성을 구별을 하는 건데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과 쓰임이 없는 특성에 주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The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analogous and homologous trait.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의 특징과 예시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합니다. 즉 유사성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Analogous trait, 상사형질이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that have a common function. 자, 이런 거 조심하라 했죠. 흔한, 공통된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common이 우리가 아까는 흔한으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공통된으로 쓰였어. 공통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이지만 arouse는 arise, 자동사의 과거 시제죠. But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진화 계보의 다른 가지에서 생겨난 것이고요. And are in an important sense. in an important sense는 괄호 치세요. 전치사 구예요. 중요한 면에서 라는 뜻이야. 밑줄 쫙, 해석에다가 밑줄 쫙, 중요한 면에서. 그래서 and are not the same organ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면에서 동일한 기관이 아닌 그런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요.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둘 다 are used for 무엇에 사용이 되냐? flight, 비행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하죠? in some ways, 몇몇의 방식에서는요.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지금 과거분사로 쓰여서 수식, 비행에 사용되는 어떤 것이든 has to be built, 투부정사의 수동태니까 밑줄 하나, in those ways,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 끊으세요.
그래서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둘 다 비행에 쓰이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they arose independently 이 단어가 어휘 추론으로 나온다면 또 너무 매력적이지? 왜? dependently라는 반의어가 있잖아요. independently는 별개로 separately예요. separately. 그러나 그 날개들은요. 각각 별개로 진화상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는 조류고 벌은 곤충이니까요. 그쵸? 진화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have nothing in common. 자, 요것도 중요한 수거인데 공통점이 없습니다. 뭔 뜻? 공통점이 없다는 뜻. 공통점이 없습니다.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서 날개가 쓰인다는 걸 빼면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사형질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in contrast는 대조에 연결어 아래에 나오는 as a result까지 우리 1학기 기말 때 연결어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형된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 By contrast.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그냥 contrastly. As a result는 as a consequence. Consequently.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상동형질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 상동형질은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they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뭐야? descended from. 전해지다. 얘도 지금 자동사죠.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동사가 병렬인데 지금 시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몇의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indicates their being the same organ. 아하, 그들이 동일한 기관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랑 the front leg of a horse, 이 말의 앞다리는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아주 다른 기능을 가지죠. 그런데 they are all modifications. modification은 변형된 것들 이런 뜻이에요. forelimb 하면 앞다리거든.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변형이 된 게 바로 말의 앞다리고 박쥐의 날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 기능적으로는 달라. 그래서 얘도 어휘 추론으로 좋죠. 왜냐면 역시 functional이라는 뭐가 있어? 반의어가 있으니까요. 박쥐의 날개는 날기 위함이고 말의 앞다리는 걷고 뛰기 위함이니까 얘들이 기능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non-functional traits라고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합니다. Like the number of bones, 뼈의 개수가 다르고요. And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된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이런 비기능적 형질을 공유하는 건 무엇 때문이야? 조상이 포유류로 같아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대개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자, 여기는 우리가 빈칸 추론으로 좀 대비를 할까요? 생물학자들은요,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도 역시 useful이라는 반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어법 추론으로 나오기 좋습니다. 그죠? 어휘 추론으로 나오기 좋습니다. 상사 형질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능은 똑같아. 기능은 비슷해. 그런데 조상이 달라. 조류와 곤충. 그치? 날개는 좀 기능이 비슷해도 조상이 달라. 상동 형질은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 완전히 기능은 다른데 조상이 포유류로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